자 이제 가시죠. 땅 보러. 땅 보러 가시죠. 격전지 탐구 대구로 갑니다. 격전지 맞아요, 근데? 보자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 대구 수성갑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자, 김부겸 대 주호영. 일단 땅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요즘 김 소장님 저희는 요즘 그 늘 이 시간대에 땅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그 어떤 땅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수성갑이요. 예. 수성갑 양반의 땅이죠. 예. 그리고 제가 전국을 뭐 이런저런 일로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 그 뭐랄까요? 그 동네마다의 캐릭터, 특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구, 특히 수성 이런 쪽에 가면 그 차림새나 다니시 분들의 모양새가 서울, 강남하고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좀 뭔가 좀 이게 좀 다르다 이런 스타일들이 있는데 대구는 보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수입도 그렇고 예. 그 전반적인 정서도 그렇고 정말 보수적이면서도 우리는 품위가 있고 뭔가 남들과 다른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 그걸 좀 기본에 놓고 봐야 되는 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단은 그 땅만 놓고 보면 어디가 유리한지는 너무 사실 자명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근데 이게 변수가 하나 있는 게요. 그 이진훈 전 그 수성구청장 이분이 지금 그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가 되셔서 나왔어요.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근데 출마선언 했어. 그게 이제 유일한 변수죠. 근데 이게 있어요. 그게 왜 유일한 변수예요? 막 그거 말고 변수 많이.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구청장이 그 진보 진영에 있는 구청장이랑 보수 진영에 있는 구청장이랑 그 무소속 출마했을 때 득표력이 좀 차이가 나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보수 그 정권에 있었던 그 보수 성향의 구청장들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장 강한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출적으로 무슨 뭐 새로운 복지를 시도한다든지 뭔가 정책을 하기 되게 어려운 위치에 있거든요. 대구라는 또 그런 어떤 당이 우선시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더 그래요. 뭐 하나 하려고 좀 튀어나가면은 네가 뭔데 나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뭐 이재명 지사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 야당 시절에 지방자치단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훨씬 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정책을 하면서 정부 시체가 각을 세워도 무리가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진웅 구청장 같은 경우도 저도 뭐 아는 분인데 수성구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으신 분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당의 인기를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클까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그 뭐 불출마 이제 나에게 자꾸 회유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그 기자회견까지 지금 일단 하셨던데. 땅은 기본적으로 저도 좀 얘기하면 땅은 기본적으로 뭐 불리한 지역이죠. 불리한 지역인데 크게 봐야 되는 게요. 이번 사실 총선은 다음 대선을 넘어가는 어찌 보면 전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당이 이번에 공천하는 과정에도 이광재 강원도 사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쨌든 김두관 의원님을 경남으로 끌어낸 것도 사실은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이 좀 큰 판을 크게 보자. 그럼 반드시 필요한 게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래야만이 이게 기본적으로 큰 그림이 돼요. 전국에 한 뭐 대여섯 분의 어떤 이런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잠룡이란 분들이 총선 이후에 우리 당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게 전제가 되면 저는 아마 이 총선 국면에서의 뭐 공약이든 아니면 뭐 예산이든 뭐든 저는 대구에 분명히 집중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당이 이 다음에 총선 이후에 하나의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 큰 구도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 본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 당도 물론 가지만,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국회의원 여기서 한번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대구 주민 시민들도 분명 알 거라고 보고 어쨌든 우리 당에서는 전력 투구할 거다. 여기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최강의 대선 후보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다음 대선에서 제일 겁나는 건 사실은 김부겸 후보인 건 맞아요. 당선되고 당내 경선 이기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그럼 결국 투표는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성의 유권자들이. 그럼 수성의 유권자들 속된 말로 이제 누구나 우리 사람이 대선되는 걸 좋아하니까 대구는 대구 사람, 광주는 광주 사람, 부산은 부전 사람. 근데 김부겸 의원에 대한 평가는 나쁘진 않죠. 예전부터 있던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부겸이가 사람은 좋은데 당이 요 얘기가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김부겸과 국회의원 김부겸에 대한 평가는 좋으나 그 민주당의 그 딱지라는 게 사실 대구에서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멍해라고 그러긴 그렇지만 대구의 이제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도
그럼 자 김부겸 의원을 당선시켜서 여기서 대구에서 재선 의원을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후보에 딱지를 달고 대선을 먹으면 그게 우리 정권일까라고 생각할까? 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대선 후보를 키운다는 가치는 대구 시민들에게 별로 큰 건 아니다. 민주당 후보 김부겸이라는 사람은 정권 자체가 민주당 정권이니까 만약에 김부겸 의원이 대선에서 나가서 대통령 된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사실 김부겸 의원이 당선된 건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지난번엔 새누리당이 대구에서 아주 그냥 뭐 표 갈리고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진방 논쟁으로. 그리고 그 골수 핵심이 이한구 의원이 거의 지역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대구에 또 코로나19 사태가 좀 굉장히 퍼져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대구 민심은 현 정부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터졌어요. 뭐 여기서 지금 뭐 정부 시책이 그럼 이태리보다는 우리가 낫네, 뭐 중국이 입국을 막았네, 막지 않았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재 대구의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과 좋지 않았는데 이게 터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마스크 사러 줄 서고 있다? 여기서 여당 의원한테 표가 갈까? 그러니까 제가 불안하다 보네. 그렇게. 자 먼저 김성현 소장님 먼저 얘기 좀 듣고 제가 일단 전 미래통합당한테 진짜 섭섭한 게 대구의 4선 의원이 딱 2명이거든요. 김부겸, 주호영.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을 그러니까 대구라는 도시 자체를 발전시키려면 이 4선 2명은 들고 갔어야지. 그러니까 김부겸도 살려놓고 주호영도 살려놓고 이 사람들이 오선 쌓고 그 동네에서 여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게 당연한데 둘밖에 없는 4선을 한 군데에다가 그것도 옆 지역구로 갖다 옮겨서 붙인다는 것 자체가 미래통합당이 단 한 치 앞을 보지 않는다. 그냥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당의 훌륭한 리소스마저도 저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전 진짜 제가 당을 떠나서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김부겸 의원이 6천억이던 추경을 1조 6천억으로 올렸잖아요. 이런 게 여당 의원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구 시민들이 좀 안 볼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지지율이 또 50%를 훌쩍 넘어서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이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뭐 마스크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마스크 그 정도 했으면 해결돼가는 과정인데 이런 그림 안에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확진자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이렇게 잘해왔다는 과정들이 좀 평가받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따라서 저는 가는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처음에 사실 2달 전만 해도 20%도 안 나왔고 야 이번에 정말 김부겸 안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차 범위 안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일주일 전쯤에 이제 KBS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김부겸 후보가 이제 32.1%가 나왔고 주호영 후보가 37.3%. 대구를 생각하면은 생각보다는 뭐 격차가 크지는 않았어요. 점점 다가갈수록 대구라는 그 시민들의 품격이 다음번 대선 주자의 가장 유력한 후보군인 김부겸한테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그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선거든지 간에요. 힘들면 여당 욕해요. 힘들면 여당 욕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지역이 대구 경북이에요. 이거 그냥 이제 편하게 이해하는 게 선거에 있어가지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잘 먹혔던 그거 뭡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했듯이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김부겸이랑 큰 인물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뭐 예산도 6천억에서 1조 6천억 늘리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이상의 지금 충격파가 대구에 이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대구 봉쇄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심에 영향을 줄 만한 지점들이 있었고. 또 학생이 죽었는데 그게 뭐 코로나니 아니니 뭐 이런 거 갖고 뭐 논쟁도 있었고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 저도 김부겸 장관 사적으로 알지만은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어하겠지만은 너무 큰 바람이 불었어요 대구엔 지금. 아니 그렇다고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국정 지지율이 54%가 나오는데 어떻게 힘들면 여당을 욕하는 것을 지금 같이 맞출 수가 있어.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수도권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랑 대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구에 어떤 정도냐면은 지금 KTX를 대구로 타고 가면 10,000원에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대구로 가는 사람이 그 정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이제 만들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재난 상황에서 뭐 저는 당연히 그거는 그 지역 민심이라는 거는 요동칠 수밖에 없고 여당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재선이 된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대구에서 재선이 된다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굉장히 큰 자산이죠. 큰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은 대구에서 한석을 뺏겼다는 건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지금 민주당이 또 한석을 잃는 것만큼의 충격파잖아요. 아니, 지금 현역은 김부겸 의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김부겸 의원이 대구 수성에서 살아 돌아오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적인 거죠. 왜냐하면 대구에서 표가 많이 나오진 않아도 어느 정도 나올 거거든. 대선 그렇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네, 그래도. 그러니 그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여권의 대선 후보 1위가 이낙연 총리잖아요. 1번만 얘기하면요. 광주 일권은 이낙연 총리보다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더 그 무서운 대구 거죠. 경북이 힘들다. 결국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봐요. 외국 기관의 평가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마스크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지금 뭐 이런 줄 선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국민들이 알거든요. 보고 있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 하는 거 보고 있고 유럽도 보고 미국도 다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정부 대응이 과연 이번에 잘했느냐 못했냐. 하지만 그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 나눠주는 게 사회주의니 이렇게까지 나가면 저는 분명히 마이너스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조영 의원도 아니 자유민주주의와 뭐 사회주의와의 대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말에 대해서 호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대구에서 4선 의원하면 16년 정치한 사람이 그 정도 판단이 없어가지고 그 구호를 했겠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수성갑이라는 지역을 저도 이제 뭐 몇 번 가봤지만은 그 지역 선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기는 강남 압구정보다도 더 굉장히 보수가 강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부겸 의원이 그때 당선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게 그 맞상대부가 누구였습니까? 굉장히 서민적인 김문수 지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맞상대는 주호영 의원이고 그 상황에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 후보 경쟁에서.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수입차 통계를 보면은 BMW랑 벤츠가 보통 5% 이내 정도로 팔려요. 예. 대구는 특이한 게 뭐냐면 수성구에 대부분 그 외제차 모는 분들이 있을 텐데 벤츠가 40%고 BMW가 20%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좀 더 젊어 보이는 느낌보다는 중후한 느낌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찾는다?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느낌의 사선택에 있어서도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거는 너무 뭐 김부겸 장관이 개인 경쟁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지 근데 저녁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같은 당 소속이시니까 주호영 의원이 그 생종 만들어 놓고 TK 시민 공을 가로챘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 목전에서 조금 이제 강한 수위의 이렇게 말들이 좀 나올 수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뭐 비판도 좀 더 수위를 강하게 할 수는 있는데 TK 시민의 공을 가로챘다. 뭐 이제 약간 이런 평가들에 상당히 의견이 많이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지금 상당히 좀 이게 드라이브를 강한 멘트들을 이렇게 자꾸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 이제 주호영 의원은 지금까지 사실 4번의 선거를 거치는 동안에 지난번에 무소속 한번 나왔거든요. 예, 예. 공천 못 받아가지고 그랬을 때 말고는 상당히 임팩트 없는 선거를 치렀던 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4선 의원으로서 뭐 원내대표도 하고 굉장히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지만은 그 다음 단계 가는데 지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필이면은 상대편에 굉장히 급이 있는 후보가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 그런 메시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왜 그분이 저기 세월호 때도 교통사고 이런 말을 해서 메시지 세게 내시는 분 그분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거 기억하는 분들은 뭐 특정 진영에 있는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보수 유권자는 잘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근데 아마 들으시면 기분은 나쁘실걸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냐면 그게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있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기회라서 그냥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분이 대구에서 득표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분이라는 거는 그때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새누리당 후보 제끼고 된 분이에요. 그 바로 옆 지역구에서. 그리고 아까 전에 그 MBC 여론조사 잠깐만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면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앞섰다고 그러네요. 네,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대구에도 전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앞서고 있다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선거가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저기 미래통합당이 전략 다시 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대구에서는 저희도 뭐 저희야말로 뭐 대구에 있어가지고 가장 전문가적인 정당일 텐데 거기에 판세 분석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전혀 그거는 그렇게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그러니까 모든 이 시간대에 누가 유리하나요 물어보면 이거 딱 나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그 화합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 코너 진행할 때는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자당의 후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니까요. 자 사실 여기는 일단은 땅만 놓고 보면 분명히 주호영 의원이 상당히 앞선 곳인 것은 사실이나
어쨌든 주호영 의원도 벌써 4선이고 그리고 또 김부겸 의원도 4선에 상당히 또 정말 그 걸출한 양당의 중진들이 맞붙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법한 그런 선거구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그러니까 한번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지난번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약간은 수성구랑 호환성이 떨어지는 김문수 후보가 개인적으로 뭐 훌륭한 분이겠지만은 호환성이 약간 떨어져요. 지금 강남에 태용공사라 가는데 호환성 떨어졌다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호환성이 약간 떨어져요. 김문수 지사는 수성이랑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 이제 저해 요소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뭐였냐면은 그 지역구를 김문수 지사에게 물려준 분이 하필이면 이한구 의원이에요. 그때 공천 파동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전국적으로 욕먹고 있던 이한구 의원이 물려줬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어가지고 그때 결과가 투콤보로 이렇게 나온 거지. 사실 여기는 강남 갑보다 좋은 곳이에요, 훨씬. 땅만 놓고 보면.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광진 한번 훑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대구, 수성 이렇게 좀 짚어보는 동작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여기들 어떻게 되는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4.15 우리 총선 개표 방송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제법 또 올해 역시 이제 선거 가까워지니까 뭐 주제를 세 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도 네 분 그리고 또 우리 김성현 소장님은 또 처음 오셨는데 또 아주 치열한 1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분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